2025년 한 해 동안 금과 은이 나란히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은은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사놓아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르고 있다고 발로 올라타는 건 가장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금과 은이 무엇인지, 왜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사는 건지 모두 이해해야 장기적으로 현명한 투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먼저 은 이야기에 앞서 금값이 왜 오르는지부터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뉴스에서 금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통했죠. 전쟁이나 금융위기처럼 경제가 불안할 때 사람들은 마치 안전한 피난처를 찾듯이 금을 찾았습니다. 금은 다른 투자자산처럼 이자나 배당을 주진 않지만 위기 상황에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거나 오히려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전세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 불안한 투자자들이 금을 사들였고 가격이 크게 올랐었죠. 금값 상승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인플레이션 우려와 달러 가치 하락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금은 제한된 자원이라 돈을 대신해 실질적 가치를 보존해주는 자산으로 주목받게 되는 거죠. 또한 지정학적 갈등이나 전쟁 위험이 커져도 금 수요는 늘어납니다. 실제로 최근 중동 지역 분쟁이나 미국과 베네수엘라 갈등 같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금을 많이 찾았다는 분석도 있죠. 이처럼 경제, 정치, 물가 상승, 금리 변화, 불안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금값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마저 금을 사들이며 준비자산을 늘리고 있는 점도 금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죠. 요약하면 사람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미래가 불안할 때 돈 대신 믿을 수 있는 값어치 있는 물건을 손에 쥐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동안 화폐와 부의 상징이었던 금의 신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이 때문에 금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생겼고 불황이나 위기가 오면 너도나도 금을 찾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금값이 크게 오른 것도 이런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국제정서의 불안이 맞물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들어 금값도 많이 올랐지만 은값 상승세는 그보다 더 가파릅니다. 실제로 2025년 국제 금 가격은 연초 대비 약 69% 상승하며 온스당 4,400달러를 넘었는데 같은 기간 은 가격은 무려 137% 급등하며 온스당 69달러 선을 돌파했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한마디로 뛰는 금값 위에 나는 은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은이 금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건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은도 금처럼 귀금속이라 안전자산 수요의 혜택을 함께 누리면서 동시에 금과 다른 자체적인 상승 요인들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올해 은값의 급등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인기 상승에 더해 산업적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같은 특별한 요인들이 은값을 금보다 더 세게 끌어올렸습니다. 은값이 움직이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금속이라는 점인데요. 금처럼 귀금속으로서 가치 저장과 안전자산 역할도 하지만 현대 산업에 빠질 수 없는 산업용 금속으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은은 전기와 열 전도성이 매우 뛰어나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로 활용됩니다. 특히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5G 전자부품 제작 등 은이 대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AI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AI 반도체 생산에도 은이 필수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은의 미래 가치를 더 올려주고 있습니다. 은값 상승에는 공급 측면의 문제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 전 세계 은 생산량은 한정적인데 최근 10년간 중남미를 중심으로 은 광산 생산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수요 급증에 비해 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공급난이 부각되었습니다. 은 시장은 금 시장에 비해 규모가 10분의 1 정도로 작습니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낮고 가격 변동성은 더 크다는 뜻인데요. 적은 자금 유입만으로도 가격에 크게 출렁일 수 있어서 상승장에서는 금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고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더 급락할 위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핵심만 요약해보자면 은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기도 하면서 첨단 산업에서 은의 수요 증가와 수요 대비에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량, 작은 시장의 특성까지 여러가지 요인들이 은값을 폭등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너무 공격적으로 사들이기보다는 포트폴리오 일정 비중을 해지 수단으로 분산 투자 차원에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금과 은 모두 가격 변동이 있으니 수수료, 세금, 보관의 편의성 등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게 좋고, 예를 들어 소액으로 간편하게 하고 싶다면 ETF나 금 현물 계좌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험형 자산으로 직접 쥐고 있겠다면 실물 구매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왜 이 자산에 투자하는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과 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질을 이해하는 건데요. 그냥 남들이 오른다니까 무작정 뛰어드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죠. 금과 은의 가격이 오르는 근본 배경에는 결국 사람들의 심리와 현실 경제의 흐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커지면 값이 오르고 반대로 안정이 찾아오면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 수요나 공급 이슈 같은 요인들도 장기적인 가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금값이든 은값이든 왜 오르는지 그 이유를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품이 낄 때 휩쓸리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어떤 투자를 하든 항상 상승할 거라는 생각만 갖고 있다면 안 좋은 시점에 판매를 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며 좋지 않은 투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은값 폭등 현상은 금과 은이라는 자산의 본질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금의 본질은 인류가 신뢰해온 가치 저장 수단이고 은의 본질은 거기에 더해 산업을 움직이는 재료라는 점이 있죠. 두 금성 모두 우리에게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기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용이나 화폐보다 현물 자산의 힘을 일깨워주기도 하고 한편으론 지나친 쏠림 현상이 가져올 위험도 경고합니다. 금과 은에 대한 투자일 뿐이 단순한 투기 열기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 밑바탕에 깔린 가치와 역사, 시장의 논리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와 함께 이 불확실한 시대를 버텨줄 든든한 자산으로 금과 은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지성으로 따라가기보다는 현상과 물질의 본질을 알고 접근해보려는 태도를 가져본다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삶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